이번 시간에는 2019학년도 낙생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출제 경향, 그다음에 대책, 실제 기출문제 나왔었던 문제, 어법 문제, 객관식 두 문제, 서술형 한 문제 이렇게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향 첫 번째 보시면 출제 범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번 교과서, 2번 부교재인데 이 부교재가 학교에서 이제 나눠주는 교재인데 과거 고1 모의고사를 쭉 모아놓은 겁니다. 유형별로 쫙 모아놓은 거. 이 중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문제씩 중강기말 이렇게 총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30개 지문과 교과서 한 3과 정도, 그렇죠? 이렇게 시험 범위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게 조금 범위가 많습니다. 요게 30문제가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지문이 많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이도, 특히 낙생고등학교 난이도가 어떤 선생님이 배정되시느냐 이거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많이 차이 납니다. 다행스럽게도 작년 1학년, 올해 1학년 세 분 선생님이 다 똑같으십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과거에 정말 어려울 때는 1등급 컷이 70점대까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78인가 79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90, 한 4, 5점 정도 이 정도만 맞으면 1등급 나올 수 있습니다. 객관식 하나 틀리고 그다음에 서술형에서 감점 좀 돼도 1등급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다만 객관식 좀 이따 살펴볼 두 문제가 일종의 킬러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유는 분당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문 변형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근데 낙생고등학교는 좀 이따 보실 문제가 지문 변형을 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특히 이제 틀린 개수를 골라라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펴볼 거예요. 거기서 정말 많이 틀렸습니다. 그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가 거의 1등급을 맞느냐 못 맞느냐 이 결정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중요 문장을 단순 반복 암기 이거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 문법적인 실력이 있어야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니까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유형 뭐 수능 유형이 나오는데 비슷하게 나오는데 특징이 어법 어휘 유형이 타 학교에 비해서 대단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확하게 어법 문제가 무려 39.5점이 나왔고 어휘 문제가 12.5점, 둘 합치면 50점이 훨씬 훅 넘죠. 그렇죠? 이렇게 어법 어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에 대비해서 공부를 꼭 해둬야 된다. 특히 어법은 많은 실력을, 정말 높은 수준의 실력을 요하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경향과 대책을 말씀드리고 이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봅시다. 틀린 A부터 E 중 어법상 틀린 것이 모두 몇 개인가? 이게 참 힘들어요. 그죠? 모두 몇 개인가? 1개, 2개, 3개, 4개, 5개. 오케이. 일단 살펴보시면 일단 틀린 답은 이제 A가 틀렸습니다. A.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오케이. 봅니다. A는 왜 틀렸느냐? 보시면 워세 밑줄 쳐져 있죠. 그렇죠? 우리가 분당고등학교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 하면은 불완전한 문장 happened 발생했네요. during the day 됐죠? 그 날 동안에 또는 낮 동안에. 다음 what은 원래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1번. 컴마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 없습니다. 2번. 다음 3번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다음 4번 반드시 명사절로만 쓸 수 있습니다. 얼핏 보시면 월 앞에 선행사 없고 컴마 없고 불완전한 문장이고 thankful for 전치사 for의 목적어로 seen what절이 그냥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게 잘 보시면 여기 또 하겠습니다. 합시다. 그건 take the time 시간을 좀 냈습니다. just before bed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뭐 할 시간 to reflect 할 시간입니다. reflect 원하면 심사숙고하다, 깊게 생각해보다 또는 write down 적어보는 겁니다. 공통 목적어 뭐를 3가지 것들을 심사숙고하고 3가지 것들을 write down 적어두는 겁니다. 됐죠? 갑자기 띵삼에 they are 조동사 나올 수 없죠. 관계대명사 목적격 대지 생략돼 있구나. 그래서 they are thankful for 3 things 그들이 감사해 하는 3가지 것들, 즉 for의 목적어가 what철이 아니라 for의 목적어는 3 things라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요 what은 for의 목적어로 쓰인 게 아니고 다음 두 번째 낮 동안에 발생한 3가지 것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three things가 happened. what 바로 앞에 없긴 하지만 이 what 이 의미상 세 가지 것이 발생한 거니까 선행사 three things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없긴 하지만 공통으로 선행사를 갖고 있으니까 두 번 쓰지 않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three things가 선행사가 있는 거니까 관계대명사 that을 쓰셔야 된다. 됐죠? 그들이 감사해 하는 다음 낮 동안에 발생한 세 가지 것들. 됐죠? 그래서 A는 틀렸다. 됐죠? 다음 나머지는 그들이 keeping a diary of things 어떤 것들을 일기를 정리하면 그들이 감사하는 것들. 됐죠? 주어가 동명사 주어니까 reminds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죠. 됐죠? 동명사 단수 취급 reminds 맞죠? 다음 C, stay 이 형식 동사입니다. motivated 된 상태로 머무르는 핵심적인 방법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motivated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tay motivated 맞습니다. 다음 D, easily 쉽게 fall into the trap 함정에 빠지는 거죠. 부사가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니까. 됐죠? 그래서 부사를 쓰는 게 맞다. 다음 E 보세요. E regardless of 상관없이 관계없이 그들의 how bad their day was 여기까지가 원래 컴마를 찍어주는 게 맞는데 실제 문제도 컴마를 안 찍어줬습니다. 그들의 날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상관없이 관계없이 성공적인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피합니다. 그 트랩을. 됐죠? 맞죠? How bad their day was 그들의 날이 얼마나 나빴는지 how형 주동의 어순 how가 얼마나 라고 하는 정도를 나타낼 때 얼마나 안 좋은지 됐죠? 뒤에 있는 bad를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실제 이 지문에서는 bad가 아니라 badly 일어났었어요. badly.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 암기한 학생들 badly가 bad로 나왔네. 틀렸네. 틀린 거 2개 2번.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실제 원문을 보여드릴게요. 실제 원문이 오케이. 여기 보시면 실제 원문이 regardless of how badly로 나왔죠. 말씀드린 대로. 근데 아까는 동사가 was였습니다. was. 실제 원래 모의고사 지문은 went로 나왔어요. went는 1형식 동사로 쓰여서 그들의 날이 좋지 않게 진행된 거죠. 안 좋게 진행된 거죠. 그래서 부사가 went라는 동사를 꾸미니까 bad가 맞지 않고 badly가 맞는 건데 오케이? badly하게 went 된 거니까 근데 다시 우리 원문으로 돌아가서 이때는 문제가 아까는 went였죠. 원래 원문은. 지금 보시면 was로 바뀌었죠. was. 그래서 이 형식 동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their day was bad. 비동사의 보호로 형용사가 오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변형한다는 거예요. 됐죠? 정답은 1번. 두 개 쓴 학생들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많이 틀렸었던 킬러 문제. 원문을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구나. 반드시 숙지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됐죠? 오케이. 다음 이제 6번. 6번도 이제 보시면 마찬가지로 변형된 게 있습니다. 일단 정답은 일단 정답은 B 다음에 F. 그래서 2개가 정답입니다. 2개. 갑니다. 문장을 시작을 ed로 했네요. ed. 컴마 찍고 주어 동사니까 분사구문. wanted를 썼다는 얘기는 수동 분사구문을 쓴 건데 우리가 10은 반드시 3단계로 푸셔야 됩니다. 10은 3단계. 첫 번째 주어를 찾고 두 번째 능동수동 의미를 넣어보고 세 번째 능동일 때는 뒤에 목적어가 수동일 때는 뒤에 목적어 나오면 안 된다. 이 세 가지 원칙으로 푸셔야 됩니다. 됐죠? 당연히 wanted 앞에 주어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wanted의 주어는 문장의 주어랑 일치. The American Company. 컴퍼니가 원하지 컴퍼니가 원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회사가 원해질 수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주어 잘했습니다. The Company. 두 번째 의미 넣어봤습니다. 그래요. 회사가 누군가에 의해서 원해질 수도 있죠. 그렇죠? 좋아요. 그럼 세 번째 뭘 확인한다? 목적어. 회사는 원하는 거죠. 목적어 뭐를? To make the best possible impression. 최고로 가장 좋은 인상을 만드는 것을 원하는 거죠. 회사가 원해지는 게 아니라. 됐죠? 목적어 투부정사 나왔었죠? 오케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능동 회사는 원하는 거다. 정답 wanting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다음 정답 F가 틀렸습니다. F. 그것은 was viewed 보여졌죠. 간주됐죠. 뭐 한 거로? To informally. 많이 나오죠. 형용사 부사 문제. 그렇죠? 원래 view는 view 봅니다. view ASP
A를 B로 보죠. 그러면 A가 B인 거죠. 오케이? A라는 명사를 B, 명사나 형용사로 설명해야 됩니다. A를 B로 본다는 얘기는 A가 B인 거예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를 설명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명사 또는 형용사로 설명해야지 절대로 부사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A가 앞으로 갔네요. 그래서 수동태로 바뀌었네요. 수동태. 그것이 보여졌죠. 뭐한 것으로서 너무 informal. German business setting에서는 독일 그 사업 이 세팅 설정에서는 너무 격식을 차리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 보호입니다. 이것도 BA에서는 A를 B로 보는 거죠. 목적 보호로 봅니다. A 콜 B. 결론적으로 이시 informal한 거죠. 이시 informal이 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ly를 지우고 정답 형용사 informal로 바꾸면 F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F. 선생님 별로 안 어려운데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C가 문제였습니다. C를 보시면 프레드가 첫 번째 German host를 만났을 때 shook hands firmly 손을 아주 꽉 잡고 악수를 했습니다. 다음 컴마인드 분사구문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서 German 독일어로 and shook and even remembered 심지어 기억조차 했죠. 머리를 살짝 숙일 것을 기억조차 했죠. 잘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식으로 본인의 문법, 어법 실력으로 접근하면 주어 동사 나왔고 컴마 ing 분사구문 우리가 동시 동작의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슉 했죠. greeting 하면서 됐죠. 다음 이 and 병렬은 shook and remember 되니까 잘 썼죠. 결론적으로 이 컴마 중간에 분사구문이 들어와서 충분히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죠. 그럼 당연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굳이 왜 틀렸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원문을 봅시다. 원문을 보시면 좀 키울게요. 아까 그 부분 찾아봅시다. 프레드가 첫 번째 그의 German host를 만났을 때 슉 했죠. greeted 했죠. and even remembered 했죠. 원문에서는 greeted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문제에서는 greeting으로 나왔고 됐죠. 슉한 거 1번, greeted 한 거 2번, and 병렬, remembered 한 거 3번. 이 세 가지 동작을 연속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슉하고 greeted하고 그리고 기억했다. 됐죠. 근데 낙생 문제에서는 이걸 greeting으로 바꾼 거란 말이에요. greeting으로 바꾸면 안 된다 그랬어요? 된다 그랬죠. 슉했죠. greeting 하면서 그리고 기억했다. 의미상 아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연속 동작이냐 동시 동작이냐 하지만 실제 문법적으로 쓸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슉, greeted 이렇게 암기한 학생들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암기해서 푼 학생들은 전부 다 greeted C 틀렸네 3개 전부 다 2번 썼습니다. 됐죠? 이렇게 문제를 변형시키고 아주 아리까리하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정말 문법 틀린 거 고르는 게 정말 킬러 문제고 이걸 다 맞아야 1등급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틀리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서술형 오히려 좀 쉽습니다. 오케이. 살펴봅시다. 정답은 일단 좀만 키워볼게요. 정답은 일단 A가 틀렸습니다. 틀린 부분 찾아 쓰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 should, had pp. 우리 초등학생도 맞출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should, have pp 아시죠? 그렇죠?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후회 또는 유감을 표현합니다. 의미는 했어야만 했다. 내가 시작 처음부터 help 도움을 요청했어야만 했다 라고 바꾸셔야 되겠죠. 그래서 A 쓰시고 should have pp라고 쓰고 이유는 should have pp가 했어야만 했다라는 과거 후회 유감을 나타내므로 should had는 틀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하나 더 B가 있습니다. B that is 그것이 which는 관계 대명사로 쓸 때 앞에 반드시 선행사가 나와야 됩니다. 선행사 됐죠? 네가 그 밖에 어떤 것 그 이전에 해야만 하는 것이죠. 선행사가 없죠. 뒤에 문장 불완전하죠. 뭐만은 것이죠. 또 나왔네. 분당고등학교에서 문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what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what 됐죠? 분당고 기출이랑 겹치죠. 어법사항이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겹쳐 나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완전한 문장 선행사 없으니까 위치는 쓸 수 없고 what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사가 없으므로 위치를 쓸 수 없고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 what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낙생고등학교 경향, 대책, 그다음에 기출문제 세 가지 풀어봤는데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중요 문장을 암기하는 것은 내용 문제, 또 객관식, 어법 문제 말고 어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데 서술형 같은 거. 근데 특히 어법 문제 푸실 때는 지문 변형된 문제들이 반드시 나오니까 문법 실력을 길러서 문제에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열심히 암기하고 문제는 다 틀려버리는 정말 속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점에 유념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낙생고등학교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